자, 오늘은 실은 이제 이거 집에 기름을 예측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일찍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대문을 주로 하여 자궁의 불배치인을 본다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문을 위주로 해라 하는 얘기예요. 집이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라? 대문을 기준으로 해라. 앞에서 한번 했었죠. 자, 산에서는 문을 먼저 정하는 게 향을 먼저 정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양지에서는 문을 해라. 다음은 대문의 성과 궁계. 이거와 관계, 좌훈과 관계. 이거 가지고 보라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후문 얘기도 하는 후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문을 가지고 꼭 하나만 하느냐 후문을 가지고 쓸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 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즉 대문을 기구로 하고, 즉 대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라 하는 것 하나만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왕자태라는 사람이 이 택경에서 얘기하는 걸 잠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내가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와서 다시 할게요. 자, 집을 볼 때는 집에 기륭이 성신이 있는가를 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짓는데 이쪽에서 치더라. 뾰족하게 치고 있더라.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자, 유년의 간지로 충합이 있으면 길이 묻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임좌병양 집안에, 자, 임좌병이면은 임좌병양. 임자계니까 거의 집을 지어서 임좌병양. 임좌병양이면 뭘까요? 여기 있죠? 임자계니까. 예. 임좌병양이니까 자자오양이죠? 그렇죠. 감자이양이죠? 예. 감자이양이죠? 감자이양이라는 얘기예요. 감좌이양에 간인궁이에 간방향에 무엇인가가 충사하면 장남이 이급함을 만난다. 왜 장남이 이급함을 만난다고 그랬죠? 왜 장남이 이급함을 만날까요? 장남이 해를 당한다고 그랬죠? 집을 기준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장남, 청룡이고 우측은 백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룡이니까 좌측이니까. 그러니까 장남이 병을 당한다. 저 병인태세에 사람이 죽는다. 참 어려운 얘기하죠. 여기 간방향에 이렇게 뾰족하게 치고 있어요. 집이 모서리가.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하, 이 집은 여기 간을 치죠. 간. 그죠? 누가 죽어요? 장남이 해를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 사람 죽는 거 당해놨어. 왜 그래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는 항상 건하고 곤을 놓고 이것이 납가법이라고 하죠. 납가법. 자, 납가법은 뭐냐면, 납가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가불병정 무기가 빠있죠. 무기가 빠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방위에다 집어넣어 삼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쓸 때는 건하고 곤을 쓰고, 그 다음에 큰 건 밑에는 이건 양이죠. 예. 이건 음이죠. 순서. 아버지 밑에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사람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어머니죠, 음이죠. 곤 밑에 손이죠. 손 밑에 태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외워도 되는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건 방향에는 갑하고 임이에요. 건. 여기는 갑하고 임이죠. 그렇죠. 그죠? 곤 방향에는 뭐예요? 을과 개가 들어가 있어. 을과 개. 이렇게 해서 간 방향이가 뭘까요? 병 거죠. 병이죠? 갑을병 천간으로 네. 병이죠, 병. 병인데 언제 충사가 된다? 언제? 언제? 임좌 병양이니까 잡아서 보세요. 임좌 병양이니까 이게 병이죠. 네. 병이죠. 근데 병하고 요것이 충을하죠. 좌하고 요것이 병임충이에요. 병임충. 그러니까 병인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천간으로 치충을 해요. 충을 해가지고 그래서 병인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근데 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임자? 임자. 임자. 임자 병양이라고 했잖아. 임자계니까. 네. 임자 병양이니까. 임하고 근데 간방향에 친다고 했죠. 네. 간방향에 천간이 뭐예요? 병이죠. 그게 이 치는 곳과 좌를 치죠. 좌하고의 충돌이 된다 이 얘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진좌 태양에 이렇게 집어졌어요. 여기서 여기를 모이게 쳤어요. 진좌 태양으로. 진좌 태양인데 이 뒤에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치면은 자, 언제 해를 당할 것이냐? 진 뒤에가 경이죠. 네. 그죠? 진 뒤에가 이게 진 뒤에가 경이잖아요. 경하고 충하는 해. 형님. 이렇게 해설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화를 당하느냐 하는 얘기들 할 때 언제 당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집을 졌는데 이 손방향에 손문인데 손방향에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 경자. 응? 그러면 이건 언제 또 발복을 할 것이냐? 3년 8년. 목이죠, 그죠? 목이니까 손목이니까 38목이니까 3년 내지 8년 후에 아마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방법들은 삼화법이 있고 낙가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해드리게 할게요. 똑같아요. 하나들. 여기서 이제 택법 세금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동쪽이 약하면 장자가 역을 하고 서쪽이 약하면 차자가 약하고 남쪽은 셋째가 북쪽이 약하면 여자다. 약간 택법 세금에서 좀 틀리게 얘기하려면 이게 항상 그런데 거의 양택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좌우 동서할 때는 청룡을 남자 벽구를 여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거의 지금 그 음택에서 보는 방법들이에요. 음택에서는 여기를 장자, 차자, 여기를 중자라고 그래요. 중자. 그 다음에 앞에를 갖다가 여식 이렇게 보려면 교수님 셋째가 떠나고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요? 셋째가 떠나고 북쪽이 약하면 여자가 약하다. 남쪽이 약하면 셋째가 떠나고 북쪽이 여자가 약하다. 떠난다는 말은 모르지. 안 좋다는 얘기죠. 남쪽이 약하면 셋째가 떠난다. 네. 떠난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겠다. 다른 데는 전부 야가다 해놓고 거기만 떠난다. 네. 그렇죠. 요건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백호도 등충시 안 좋다. 순수라 지구로 나가면 안 좋다. 충만한 걸 두려워한다. 뭐 다 똑같은 말들이죠. 네. 그다음에 도로가 굴고 집어들 백호가 큰 감사하면 재물이 있다. 무슨 얘기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구불구불하게 감싼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천문은 열려야 하고 지호는 닫잖아요. 이게 나중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천문 지호란 말이에요. 성수하수. 천문 지호란 말이에요. 천문 지호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문은 성수 지원 하수.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집을 이렇게 졌는데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쳤다. 뒤에 것을 천문이라고 해요. 천문. 앞에를 지호라고 해요. 지호. 근데 이렇게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주. 물이 확 파생하겠죠? 비주.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천문은 상수, 지호는 하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십니다. 또 여기에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간방향은 조용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니 기문방은 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속설이에요. 속설. 왜? 주공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공이라는 그 사람은 옛날에 간방향이 허해가지고 좋은 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속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간방향이 맞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간장. 그러니까 귀가 귀신이 들어오고 이거 나가는 망. 그래서 이기문방도 하는데 귀신방이라고 합니까? 기문방이라 기문방.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서도 간방향과 곤방향에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휴지통이나 더러운 것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게 속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이론에 따라요. 우리 아파트가 지을 때 간군까지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근데 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구조가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자 동쪽은 허리가 잘리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을 졌는데 집이 있는데 이쪽에 동쪽이죠. 그렇죠. 동쪽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쪽은 머리가 들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청룡, 증거. 이게 백호는 어때요? 항상 이렇게 숙여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데 머리가 들면 이게 앙두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청룡과 백호 쪽에 어떤 게 흉화가 더 세냐면 백호가 더 세요. 청룡은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백호 쪽에는 거의 쓰지가 않아요. 여기다는 제각도 이쪽으로 앉아요. 교수님 있잖아요. 그렇게 중앙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왼쪽은 5층이고 오른쪽 105쪽은 10층이면 안 좋겠네요. 2층 높이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10층이 5층이다. 여기가 10층이다. 상관없어요. 내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이게 중간에 똑같이 있더라. 여기도 한 6층 되더라. 그럼 어때요? 500번이가 109가 뭐예요? 재물이죠? 그쪽으로 붙여질 때 재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재물복이 있겠죠. 10층인데 여기 3층이면 어떻게 해요?
어디? 앞에 해버리죠. 그러면. 가운데가 내가. 아 그럼 자 아, 여기 10층인데 네. 여기가 여기 5층인데 내가 3층이다. 조리 하나도 없죠? 비도 안 들어오죠? 치죠? 앞에서는 들어오는. 앞에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양쪽에서. 양쪽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양쪽에서 상관없어요. 높으니까. 높아서. 앞이 문제지, 앞에. 제일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이 문제. 그리고 여기서도 꼭 앞만 보는 건 아니죠. 문을 여기서 볼 수도 있죠. 양옆이 막혀있잖아.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끼어있다고 보는 거죠.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하려면 동쪽이 끊기면 남자가 적고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옛날 그 MBN에서 해가지고 이러한 마을이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마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다 잘랐어 도로를. 여기서 맥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마을이. 가더니 이걸 예측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좋더라고요. 좋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니 전부 다 과부들만 있어요. 남자들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여기 딱 잘렸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가 군산 무슨 그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격장에서 나온 그 화약 그것 때문에 암 걸려서 남자들이 다 죽었대요. 거의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청룡자락이 찔리 그 마을에 갔는데 이렇게 청룡자락이 찔리하면 조금 안 좋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배꼽 쪽에다가 또 높은 게 그 성당 짓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동네는 그 여자들이 안 좋아하세요. 백광두죠. 머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그 마을에다가 어떤 걸 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도론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관청에서 자갖고 그냥 자르잖아요. 이게 뭐 자기네 잘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그러다 보면 도로내면서 고속도로내면서 이렇게 맥이 내렸는데 쫙 잘라가지고 밑에 이 마을에서 사람들 막 죽고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석상 개발해갖고 죽고 네, 우리 많이- 주민들 다 죽고 그러대요. 네, 많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자른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살고 있는데 잘린 거하고 이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살고 있는 자른 게 제일 커요. 자른 다음에 자른 다음에 들어가면 별로 좋은 기운이 없죠. 근데 있는 없어도 있는데 자르는 게 안 좋죠. 왜? 기운을 받고 있는데 잘라버리니까 끊어지죠. 근데 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기운은 맥이 없죠. 좋을 일은 없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건 나쁘지만 상관없죠. 맥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좋을 리가 없다. 그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묘 쓰기 전에 태어난 애하고 예. 똑같은 형제간이라도 묘 쓰고 나서 발굴하려고 그러면 틀리겠네요. 틀리죠. 이게 되게 음택하고 양택은 틀려요. 음택은 최소한 1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1기가 돼야 되거든요. 1기가 15년이에요. 12년은 1기가 12년 1기라고 해요. 최소한. 20년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모든 경전들을 보면은 조부모묘에서 여기에서 많이 혜택을 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증조까지 보죠. 그런 게 결론적으로 30년 내지 40년 있으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옥수신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조부모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증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산소자리가 좋아서 이제 좋았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산소를 이제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이상하게 되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죽어버리지. 처음에 받은 기갑고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묘하고 그냥 김 터지고 나서 그 작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죠. 네, 그런 거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꼭 찾지 않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양택이나 은택이나 거의 비슷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잘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좋은 데인데 살고 있었는데 잘랐더라. 이사 가는 게 좋아요. 해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안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양택이라며 양기라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운은 뭐예요? 이 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기만 가지고 논할 것도 되지만은 일단 음기까지도 이렇게 같이 음기는 기가 세니까 그렇다면 저걸 터널을 뚫는 거예요? 터널 뚫으면 어때요? 조금 낫긴 낫겠지만 짧은 건 낫겠지만 여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동이 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지형적으로 도로를 안 낼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거를 자르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치료된다고. 예, 치료돼요. 그 얘기는 분명히 터널을 해요. 해도 네. 터널도 그렇고. 터널 하는데 못 쓰게 되죠. 터널은 안 되죠. 그럼 계속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길이 난 거네요. 그럴 때. 한번 저기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산인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여기를 완전히 이만큼 잘랐어. 툭 잘라버렸어. 이 정도 잘랐더라고요. 이 정도. 여기 도로를 내렸어. 여기 꽝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 잘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이 잘랐더라고요. 완전히 절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사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차선 도로예요. 도로를 요 광물 묻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흙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라. 그리고 여기다가 팔각정 하나. 아, 그렇지. 지금 봉황이 그럼 어때요? 이거 다 이제 흙이죠. 그죠? 눈이죠. 봉황이잖아요. 가슴 봉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야지였었어요. 내가 갔을 때 여기서 관망하면 되죠. 여기서 다 흙을 치우니까 동그라니 밤에는 여기다가 약간 불빛 넣으면 완전히 봉황이 눈이 되지 그죠? 터널인데요. 그게 네. 두 개가. 네. 왜 그냥 뚫는 거하고 터널로 두 개를 뚫는 거하고 틀리죠. 그럼 이제 다 막아지잖아. 근데 하나 뚫으면 허가지죠 이게. 허가지죠.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런 만들어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터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흙을 채워. 또 더 이렇게 올려.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공사를. 이거 해줘요. 민원 넣으면. 생태도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차라리 놓고 팔각정을 여기서 높이해서 여기가 높으니까 높으면 뭐야 봉황이죠. 봤었죠. 관승 봉황이죠. 여기서 이제 전망 쫙 해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그 마을 갔는데 진짜 정말 이런 동네였어요. 무지하게 좋은 동네예요. 여기도 좋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조그마한 오솔길이었는데 국가에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큰 돌을 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것만 만든대야. 생태도로만 만들어준대야.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다시. 여기다가 터널을 두 개 뜯으라고 싹 뺏거라. 그리고 여기를 더 채워라. 이만큼 채워서 여기다가 팔각정 자라. 그럼 어때요? 공항이 되죠? 밤에 오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일단은 형세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인다. 그럼 여기서는 또 뭐예요? 여기 전망대 하면 마을 다 보일 거냐? 제일 높은 산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풍수적으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고개서만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구조. 대신 요걸 이제 뾰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 목으로. 그러면 완전히 여기 봉황이죠. 봉황이 되버리지 갑자기. 봉황이 되잖아요, 봉황. 아. 봉황 전시니까 여기도 전시니까 여기 피가 더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싹 이렇게 동그란 여기 해놓고 여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불빛 저기 해놓으면 불빛이 쫙 나오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봉황이 싹다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명물이 되죠. 그러죠. 아 이거 좋죠. 근데 이거 갖다가 뻥 뚫어놨어 이렇게 반장한 거죠. 완전 잘려지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풍수적으로 형국론을 갖다가 이게 어떤 형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뭐 잘라놓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주면은.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성맥이 안 보일 정도 자르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때 말씀하셨죠. 자른다는 자체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묘를 몇 미터 파죠? 1m 보통 50을 파죠? 1m 50을 파죠? 적어도 1m까지 파면 1m 이상 파면 안 돼요. 한 30cm 파다 상관없어요. 왜 30cm 붙으니까. 그렇지. 50cm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50cm 이상 되면 100% 성맥이에요. 길을 낼 때. 네. 그러니까는 많이 파지 않는. 팔 때. 그러니까 많이 안 파면. 자, 우리가 토지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는 그래요. 제일 위에가 거의 한 3단계로 될 거랄게요. 부엽토 한 30cm. 그렇죠. 다음에 생토가 나와요. 생토가 한 여기가 한 50cm 나와요. 50cm 정도. 50에서 70cm 정도. 그리고 여기 밑에가 여기가 혈토가 나와요. 혈토. 여기가 비석비토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1m 50을 파고 우리나라 토지에서는. 그래서 2m 50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건 부엽토니까 상관없죠. 30cm 판다고 해서 어떻게 땅 끊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cm 이상 70cm는 파야지 끊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토지에서는. 근데 산을 파서 막 공장 짓고 그러는 거는 안 좋나요? 자, 산을 이렇게 있는데 봅시다. 자, 뒷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저기가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겠죠, 그죠? 네. 그죠? 어떨까요, 이거? 여기다 공룡 쳤어요. 어떤 기운 받아요? 이 기운 받죠? 그죠? 좋을 리 없죠? 사기니까.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짧게. 들어가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아, 파서 있으면 안 좋고. 파는 건 안 돼. 자연적으로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짓더라도 이렇게 됐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보는 건 얼마나 좋아요? 조금 파면 1.5m 미만? 아니? 그건 평평하게 다 털어지면 그건 연계되고 그러면 전망 다 되죠? 앞에 다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막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이거 갖다 이까지 파냐고 이렇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왜 하냐고. 넓게 쓰면 넓게. 이게 이용하는 방면이 틀리겠죠. 그다음에 항상 백호가 순하면 불을 얻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구라고 그러면 백호 개구는 저번에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집어 얘기 적고요. 있고 이렇게 집어졌는데 여기도 집어졌어 이렇게 두 개 같이. 그런데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청룡이죠. 네. 백호죠.
여기다 붙내면 어떻게 해요? 청룡개구, 백호개구. 이때 개구는 우리가 혈의 그것이 아니라 10개자 입을 벌렸다. 그래서 백호 쪽이 개구가 하면 어떻게? 관부를 주관한다. 청룡을 하면은 장자가 나쁘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여기다 내지 않고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다.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관부가 무슨 뜻이에요? 관에서 그 부, 즉 관의 그 나쁜 재앙, 그가 관부라고 보면 돼요. 관부. 얘 관에 별로 그래서 안 좋다. 청룡이 솟아 수려하면 출입이 쪽나와 백호가 낮게 얻으려면 출입이 순박하다. 항상 청룡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호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청사 쳐드려도요, 이렇게 청사 치는 것들이 있어요. 시점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청룡 쪽을 높여야 되는데 백호 쪽을 높이는 애가 많아요. 그럼 꽝이에요. 그래서 청룡 쪽을 더 크게 짓고 더 항상 청사를 짓으셔도 잘 보세요. 이렇게 큰 청사 이렇게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침 같은 거 그냥 여기다가 세울 때 여기다 큰 거 짓는지 여기다 큰 거 보세요. 항상 청룡 쪽이 커야 돼요. 백호 쪽은 낮아야 돼요. 백호 쪽이 높으면 여자들이 잘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죠. 백호는 순부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고 했죠. 청룡은 우뚝 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몇 가지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앞뒤 처마가 맞닿으면 서로 싸운다. 집 이렇게 진대 없죠 거의. 자, 요것도 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도 하죠. 주택의 우측 산맥 위에 도로가 있으면 여자가 해를 당한다. 좌측 산맥 위에 도로가 있으면 남자가 해를 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내가 집어줬어. 낮은 능선이야. 이리로 도로가 나오고 여기 도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도로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룡 백호 자락에다는. 청룡 백호라 하면은 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이에요. 응? 이게 이런 데는 앞으로 통과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얘기를 했죠. 청룡은 백호는 우측은 우백호니까 여자고 똑같이 얘기하죠. 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태세라고 했죠. 태세라는 뭐냐면 아까 임좌 병양에 간이 있었죠. 네. 간이 이제 태세라는 건 뭐냐면 간지가 있고 태세는 뭐냐면 간지가 있죠. 간지 갑, 을, 병정 이거죠. 지는 뭐예요? 자축이면 지선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갑을면 임자 병양에 있으니까 천간이죠. 그렇죠. 병임충, 간충을 얘기하고 간충. 지면 지충을 얘기하고. 네. 태세라는 것은 그 해에 올해가 무슨 해죠? 네? 기해년. 이게 태세예요. 올해 태세. 기해년. 무기충이죠? 그렇죠. 무기충. 그렇죠? 네. 사해충이죠? 사해. 네, 사해충. 여러분들 충하고 잘 보려면 이게 여기를 보세요. 에어컨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낙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 네. 반대각이죠? 충이죠? 네. 좌와 향은 좌의 반대는 향이죠? 그렇죠. 좌우. 네. 묘. 좌우 충이죠? 네. 정계충이죠? 임신충. 12지지 다 들어있죠? 네.
뭐 열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낙엽 하나만 있으면 화장부터 하면 돼요. 좌의 반대말이 상이니까 층이에요. 그래서 이 태세가 충한다는 게 그 해에 언제 화를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간충하고 진충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간충하고 지충 이거 두 가지는 나중에 저기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간충은 간단하죠. 갑을 영정 무기 경신 임계 그렇죠? 충이죠? 무기충이고 요것도 여러분들 앞에서 다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건 또 나중에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궁하고 성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택지로 옮길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옮기려고 그래요. 컨설팅이 들어왔을 때 먼저 그 집에 가서 뭘 봐야 되냐? 산수의 마땅함과 문의 상태를 살펴라. 산수, 즉 물과 산이 맞는지, 향이 맞는지, 충하는 것이 없는 건지 이걸 먼저 봐라. 그 다음에 궁성이 방위가 맞는지. 자, 무슨 얘기냐? 이 문과 좌와의 관계 이것이 맞는지 이걸 봐라. 만약 이미 지어진 집에 문이 불길하면, 자, 이미 지어졌어. 어떻게? 감좌 이양의 권문이야. 즉, 후법에 의거 길한 곳에 문을 취하라. 어떻게 후법이란, 여기서 후법이란 건 뭐냐면, 감좌 이양의 권문이니까 뭐예요? 문을, 이게 지금 왜 틀려요? 불배함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문을 내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이 문을 내게 하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경우제 봅시다. 감좌 기양의 본문인데, 이쪽에다 문을 내든지, 또, 높은 층의 건물을 주로하여 후문을 기장으로 옮기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높은 층을 갖다가 간 방향이라 높은 이게 1층이야. 여기다가 2층을 주면 어때? 요게 주가 되죠? 네. 그러니까 서사택이 되죠? 네. 그죠? 이게 요것만 잘 쓰면 어디에는 컨설팅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같은 동택에서만 그쪽으로 저 비지라는 그 말씀. 아니 문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을 옮길 수 있으면 문을 옮기고 문을 못 옮겨 죽어도 그럴 때 어떻게 집을 짓려고 할 때 여기다 높은 집 하나 더 지으면 되죠. 아니면 여기다 짓든지. 이것이 1층인데 이거 2층이면 어때요? 이거 2층이 주가 되죠. 줄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집이 기름을 단하려면 먼저 그것이 만들어진 지 오래인지,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단이란 말은 기름합을 논하는 걸 얘기를 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면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세를 보려고. 태세. 아, 오래 지어졌는데 오래 또 볼 수도 있고 언제든 그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 문을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살펴. 오래 한 30년 됐어. 고칠 필요 없어? 없어. 아무 일이 없었다면. 만약 같은 양으로 고치려면 즉 문을 단정하라.
그게 향이 똑같이 놓고 어쩔 수 없어 할 때는 문으로 해라.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집을 짓잖아. 그 다음에 뭐야? 만약 다시 고치면 몇 년에 다시 고치는지, 근데 몇 년에 다시 고치는지 물어봐야 되는 얘기는 이걸 보면은 집을 고칠 때 연운을 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기 황제택경에 나와요. 응?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만약 아직 고치지 않으면 구문과제를 키우는 게 옛날 문과 기준해서 해라. 만약 이미 고치진 후라면 구문과제를 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할 때는 문을 가져라. 이게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컨설팅하는 요령들을 해놓은 거예요. 양택 잔류가 참 이게 집생이 잘 되는. 이번에 그 문으로 단정한다의 단정. 이게 그걸로 단한다. 판단한다. 기능을 판단한다는 거야.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컨설팅하는 요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지는 뭐냐? 크게 문하고 주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이게 흉을 당할지 이런 까지 예측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맞게 해라. 교수님 있잖아요. 궁성이 어느 화기가 마땅한 일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궁성이라는 아까 저기 예를 들어 간극이냐 극근이 하고 문하고 관계해서 우리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거. 뭐 궁성이라고 하는데 네, 두 개를 하면서 궁으로도 보기도 하고 성으로도 보잖아요. 네. 성을 볼 때는 뭘 봐요? 구성을 돌려서 보잖아요. 돌려서 보잖아요. 그죠? 이해하는 방법들이에요.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도 이제 컨설팅하는 방법 요령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저 순서만 정확히 하면 될 것 같네.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대인형 가지고 한번 봅시다. 보시다가 자, 이것은 속지법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프린트를 해줬죠. 이제 프린트 없이 이제 아예 에어브레잖아요. 요거 이것만 계속 하고는 아예 이제 그냥 안 가지고 다니면 돼. 종이 안 가지고 돼.